지금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의 국영방송사 여성 앵커가 생방송 중 충격적인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한국 여행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그녀의 발언이 중국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뉴스 앵커 류샤오입니다. 15년 동안 뉴스 진행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국제 뉴스를 다뤄왔죠. 하지만 정작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류샤오 언니, 요즘 SNS에서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언니도 보셨죠? 제 후배 기자인 리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중국인이라고 거부당했다거나 택시를 타지 못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매일같이 올라왔죠. 그런 이야기 많이 봤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제 말에 리니는 갑자기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과장된 건 아닐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리니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데, 언니, 우리가 기자잖아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겠어요?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저도 같이 갈게요. 리니의 열정적인 제안에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기자로서 저는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여행 계획을 세웠고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어는 몇 마디 외에는 할 줄 몰랐고 문화적 차이도 걱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이라고 차별받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리니야,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언니, 우리는 그냥 평범한 여행객일 뿐이에요. 만약 정말 차별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취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고요. 리니의 말에 저는 약간의 용기를 얻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냉대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환대일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 있을 일들을 상상해봤습니다. 식당에서 거부당하는 모습, 택시에서 무시당하는 장면, 쇼핑몰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 모습, 부정적인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래. 직접 가보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어.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과연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그건 단지 과장된 소문에 불과할까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3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우와, 언니,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넓네요. 리니의 첫 반응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입국 절차를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저는 공항 직원들의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들은 중국인 여행객들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공손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그런데 저희 중국인이에요. 제가 중국어로 말하자 입국 심사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곧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직원의 친절한 태도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SNS에서 본 이야기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우리는 공항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여기 안내 표지판 보세요. 중국어, 영어, 한국어가 다 표기되어 있어요. 리니의 말처럼 공항 안내 표지판에는
여러 언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너무 넓어서 우리는 결국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갑자기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도움을 주려고 다가온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SNS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네.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 직원은 친절하게 공항철도와 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설명하다가 우리가 중국인인 것을 알자 간단한 중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씨에. 감사합니다. 그 직원의 친절함에 우리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공항철도 입구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고 가는 길에 한국의 날씨와 유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리니야, 이건 좀 의외인걸?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른데, 언니, 아직 공항이라서 특별히 친절한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 서울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니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한국 여행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첫인상은 분명 좋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과장된 것일지도 몰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맞는지, 또 얼마나 틀리는지, 이번 여행이 그 답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명동 근처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쉰 다음 첫날의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호텔 근처의 카페를 찾았어요. 한국의 카페 문화는 중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와 음료의 퀄리티가 높아서 놀랐어요. 언니, 이 카페 정말 예쁘네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겠어요. 리니는 열정적으로 카페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았죠. 메뉴판에는 영어와 중국어 번역이 함께 있어서 주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제가 영어로 주문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불친절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더 천천히 분명하게 말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내일의 일정을 계획하고 방문할 장소들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근처 쇼핑몰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테이블을 정리하고 일어서는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리니야, 우리 지금 쇼핑몰 갈까? 네. 언니, 가죠. 카페를 나와 10분 정도 걸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가방이 평소보다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 없었습니다. 아, 이런. 리니야, 내 지갑이 없어. 정말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아마도 아까 그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고 온 것 같아. 저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심지어 여권까지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이런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곤란한지 아시죠? 저희는 서둘러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조금 전에 이 테이블에서 지갑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초조한 마음으로 물었을 때 카페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주인분이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직원은 카운터로 가서 작은 서랍을 열더니 제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찾으러 오실 줄 알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갑을 받아들고 급히 열어보니 신용카드, 현금, 여권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단 한 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직원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카페를 나온 후 리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중국에서는 지갑을 놓고 오면 거의 찾을 수 없을 텐데. 사실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찾은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카드와 현금이 모두 그대로라니. 리니야, 정말 놀랍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걸? 네. 언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친절한 안내,
카페에서 그대로 돌려받은 지갑. 이런 경험들은 분명 중국 SNS에서 퍼지는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곳이 맞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으며 저는 내일의 여행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택시를 불러주었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영어로 간단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China.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택시 기사님은 특별한 반응 없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오히려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 물어보며 관심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베이징에서 왔다고 하자 기사님은 베이징에 한번 가봤다며 즐거운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국인이라고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한 후 우리는 입장권을 구매하고 궁궐 내부를 구경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중국의 그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특히 단청의 색감과 건물의 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리니는 경복궁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고 저도 함께 추억을 담았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의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좁은 골목길과 전통 한옥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놀랍네요.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우리는 점심을 먹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택시에서 내린 우리는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요가를 하는 젊은이들. 한강공원은 도시 속 작은 휴식처 같았어요. 리니야, 한강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던데 저녁까지 여기 있을까? 좋아요. 언니, 저도 한강 야경을 꼭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가방에 손을 넣었는데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리니야, 내 핸드폰이 없어. 정말요? 언제부터 없었던 거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 택시 안에서였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아마도 택시에서 내리면서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런,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 이제 어떡하지? 리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언니, 근처에 경찰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공원 안내센터에 가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위치를 물어본 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정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친절하게 대응해 주셨어요.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리셨군요. 걱정 마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택시 번호나 회사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택시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택시 회사 이름은 희미하게 기억나서 알려드렸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회사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찰관은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셨대요. 지금 이쪽으로 가져오고 계신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다시 찾을 수 있다니. 리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언니,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어제는 지갑을 찾았고 오늘은 핸드폰이라니. 우리는 경찰서에서 30분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핸드폰 주인 되시나요? 네, 제 핸드폰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건네주셨습니다.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직접 가져왔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택시 기사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리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루 동안 지갑과 핸드폰을 모두 잃어버렸다가 돌려받다니. 한국은 정말 우리가 알던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SNS에서 퍼지는 이야기들과는 달리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핸드폰을 돌려받은 후 우리는 다시 한강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택시 기사님의 행동이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와 핸드폰을 돌려주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리니야, 생각해보니 그 택시 기사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 너무 당황해서. 맞아요, 언니. 저도 그분의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택시에 뭘 두고 내리면 거의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라면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순간 그건 거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언니,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SNS에서 본 이야기들이 전부는 아니었나 봐요. 리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건 단지 일부의 이야기일 뿐.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알던 한국은 어쩌면 SNS에서 과장된 이야기들 때문에 만들어진 이미지였을지도 몰라. 한강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리니야, 저 택시 기사님처럼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일 거야. 네.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아마 일부 나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장되어 퍼진 것 같아요.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가면서 한강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강물에 반사된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한국 음식 중에 뭐가 맛있을까?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 음식점은 많지만 현지에서 먹는 맛은 또 다를 테니까요. 언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근처에 유명한 고깃집이 있대요. 한국식 바비큐인 삼겹살이요. 그래? 그럼 거기로 가볼까? 우리는 리니가 찾은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가는 길에 한국의 거리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다양한 가게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서울의 밤은 활기차고 화려했습니다. 고깃집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우리는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받고 보니 중국어 메뉴도 있어서 주문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기요, 삼겹살 한 인분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제가 짧은 한국어로 주문하자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삼겹살 한 인분이요? 두 분이시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2인분 드시는 건 어떠세요? 직원의 친절한 제안에 우리는 결국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테이블에 굽는 그릴과 함께 신선한 삼겹살이 나왔어요. 와, 이게 한국의 삼겹살이구나. 정말 두껍고 신선해 보여. 저는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구워드릴게요. 처음이시죠? 한국식 바비큐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은 고기를 어떻게 굽고 상추에 싸서 먹는지, 소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고기가 타지 않도록 중간중간 와서 확인하고 뒤집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대해주는 걸까요? 리니의 말에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이건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든 손님에게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며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반찬이 무료로 계속 제공되는 것, 물과 김치가 무한리필인 것 등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직원이 작은 요구르트 음료를 2개 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 드세요. 소화에 좋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친절함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깃집을 나오면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리니야,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 택시 기사님의 정직함부터 식당 직원의 친절함까지. 한국은 정말 우리가 알던 곳이 아니야. 네.
언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너무 달라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감동적인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성품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SNS의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명동과 동대문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화장품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사람이 많네요. 중국 관광객도 꽤 보이는 것 같아요. 리니의 말처럼 명동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모두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차별이나 불편한 시선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놀랐어요. 니하오, 환迎光临. 니하오, 환영합니다.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매장 안을 안내해주며 제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제품과 할인 정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와,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1년 동안 유학했어요.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중국어 공부가 많은 도움이 돼요. 이 직원뿐만 아니라 명동의 많은 가게에서는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였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꼈어요.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대문은 의류 도매 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도 중국어 간판과 중국어를 구사하는 상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언니, 여기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쇼핑 좀 할까요? 리니와 저는 동대문에서 몇 시간 동안 쇼핑을 즐겼습니다. 가게마다 친절한 직원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고 어떤 곳에서는 가격을 흥정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의 쇼핑 문화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또 다른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한정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언니, 여기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대요. 가볼까요? 우리는 리니가 인터넷에서 찾은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전통적인 한국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낮은 테이블과 방석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자 영어로 된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정식 코스 추천해 드릴게요. 한국 전통 음식을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직원의 추천대로 한정식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얼마 후 테이블 위에는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반찬들과 메인 요리가 가득 차려졌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이게 다 우리가 시킨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직원은 웃으며 각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부터 나물, 생선 요리, 고기 요리까지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이건 된장찌개고요. 이건 갈비찜이에요. 이렇게 밥과 함께 드시면 돼요. 직원은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와서 확인해주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젓가락 사용에 서툴러 하자 포크와 나이프도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 음식 어떠세요?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갈비찜이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직원은 우리의 칭찬에 기뻐하며 더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물이 떨어지면 바로 채워주고 반찬이 부족하면 즉시 리필해 주었어요. 리니야, 이렇게 세심한 서비스는 중국에서도 보기 힘들지 않아? 맞아요, 언니. 손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님 퍼스트 문화라고 할까요? 한정식을 먹은 후 우리는 식당을 나오면서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친절하게 배웅해 주었고 심지어 다음에 방문하면 더 좋은 코스로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리니와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경험한 손님 퍼스트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만난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부터 한정식 집에서 경험한 세심한 서비스까지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분명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달랐어요. 리니야,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어쩌면 아주 일부의 경험일지도 몰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 네. 언니,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SNS에서 퍼지는 이야기만 믿었다면 우리는 이런 좋은 경험들을 놓쳤을 거예요. 우리의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남산타워는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호텔 프론트에서 남산타워로 가는 방법을 물어보았더니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2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약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문득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택시를 이용했는데 버스는 처음이었거든요. 리니야, 한국 버스는 어떻게 타는 거지? 카드가 필요할까? 언니,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살 수 있대요. 그걸로 버스랑 지하철을 다 탈 수 있어요.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니 2번 버스가 도착했어요. 버스에 탑승하자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리신 듯했어요. Hello, where are you going? We're going to Namsan Tower. 제가 영어로 대답하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I'll let you know when we get close. Don't worry. 기사님의 친절한 말에 우리는 안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남산을 향해 달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리니야, 한국의 버스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인 것 같아. 버스 내부도 깨끗하고 기사님도 친절하시고. 네. 언니, 중국의 대도시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깔끔하고 편리한 느낌이에요. 버스가 약 15분 정도 달렸을 때 기사님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Next stop is Namsan Tower. You should get off there. Thank you very much. 우리는 감사 인사를 전했고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기사님은 문을 열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Wait a moment, please. 그리고 기사님은 운전석 옆 작은 수납함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사탕 봉지였어요. It's getting cold at night on the mountain. This will help. Enjoy your time. 기사님은 사탕 봉지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버스 기사님이 낯선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다니. Thank you so much. This is so kind of you. 저는 감동에 살짝 목이 메었습니다. 작은 사탕 봉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거든요. 버스에서 내린 후 리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이게 정말 한국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러게, 정말 감동이야. 낯선 외국인에게 이런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야. 우리는 버스 기사님이 주신 사탕을 하나씩 먹으며 남산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남산타워에 도착해 야경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의 모든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만남, 카페에서 돌려받은 지갑, 택시 기사님이 가져다 주신 핸드폰, 한정식 집에서의 세심한 서비스, 그리고 방금 전 버스 기사님의 작은 사탕 봉지까지. 리니야,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곳이 아니었어. 네. 언니,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정말 일부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이번 여행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리니야, 우리가 돌아가면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자. 네.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평소처럼 뉴스 진행을 맡았습니다. 한국 여행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다른 나라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죠.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같이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 코너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진행자 간의 자유 토론 시간이 이어졌어요. 류샤오 앵커님, 최근 한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시청자들과 나눠주시겠어요? 동료 앵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네.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SNS에서 자주 보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들 때문에요.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를 생방송에서 다루는 것은 드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런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있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인상, 카페에서 지갑을 돌려받은 일, 택시 기사님이 직접 경찰서로 핸드폰을 가져다 주신 일, 식당에서의 세심한 서비스, 그리고 버스 기사님의 따뜻한 선물까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이야기들은 전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한 나라와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료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류샤오 앵커님은 SNS에서 퍼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직하고 친절했으며 외국인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말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져나갔고 곧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여성 앵커의 한국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제 발언 클립이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방송 후 저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제 경험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고 또 일부는 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았던 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리니도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고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그녀의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믿을 수 없어요. 제 게시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대요. 리니의 기쁜 소식에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정말 뿌듯한 일이었어요. 몇 주 후 방송국에서는 한중관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진행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류샤오 앵커님,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진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진행자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오해를 풀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실만을 다뤄야 합니다. 제작진은 제 제안에 동의했고 우리는 곧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리니도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어요. 언니,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리니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많은 오해와 갈등은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실은 종종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와 다르거든.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기획회의에서 우리는 여러 주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적인 갈등부터 현대의 문화 교류까지 한중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일반 시민들, 특히 서로의 나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야 해요. 그들의 실제 경험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이야기니까요. 제작진도 제 의견에 공감했고 우리는 곧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양국에서 모두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전과는 또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계를 탐구하는 기자로서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관찰했거든요. 우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가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중국 팬들,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한국 젊은이들, 모든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직접 경험의 힘이었습니다. 상대 나라를 직접 방문하고 사람들과 교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불편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나라 전체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많이 두려웠어요. 중국인을 싫어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지금은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5년째 유학 중인 중국 학생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제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진실을 찾아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중국 전역의 TV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영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피드백을 보내왔어요. 류샤오 앵커님, 당신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저는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리니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녀는 이제 국제 뉴스 담당 앵커로 승진하여 한중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니, 이 모든 것이 언니의 용기 덕분이에요. 생방송에서 솔직하게 한국 경험을 이야기했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리니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방송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니야, 리니. 이건 우리 둘의 경험이 만들어낸 변화야. 우리가 함께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SNS의 이야기들만 믿고 있었을 거야. 다큐멘터리 방영 1년 후 우리는 한국 측의 초청을 받아 한중 문화 교류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 포럼에서 저는 우리의 경험과 다큐멘터리가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SNS나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참가자들이 모두 직접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의 작은 여행이 만들어낸 변화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저와 리니는 다시 한번 남산타워를 찾았습니다. 1년 전 버스 기사님의 작은 사탕 봉지에 감동했던 그 장소로요. 언니,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네요. 그래, 리니.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미래의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건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의 힘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한국 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회가 된다면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